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법사위 파행 불은 적개입니다. 네, 자 국회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심의를 사흘째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파행이 된 것이 회복이 안 돼서 오늘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래 2시 개의 예정이었는데 아직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 방금 말씀드린 적개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전주의 의원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적개라고 지칭을 했다. 이것은 부당하다라면서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최강욱 의원은 전주의 의원이라는 사람을 적개라고 한 게 아니라 전주의 의원이 고성을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에서 적의 동료 의원을 대하는 태도냐 이 행위에 대해서 적개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신에게 이러한 비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과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 강행 처리 기류인데 변수가 속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양향자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문건 논란인데요. 이 문건을 보면은 양향자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서 지금 이제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어서 상당히 파장을 예고했는데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안건조정위를 이제 소집을 요구해서 거기서 다루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양향자 의원은 결국 민주당에서 이제 제명된 인사이기 때문에 의견을 민주당하고 같이 할 경우에는 안건조정 소위를 민주당이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결 정족수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안건조정위에서 90일 정도 법안을 숙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 정권 임기 내에 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그런 계획은 어그러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법사위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할당을 해서 무소속이 돼서 아마 이 안건 조정위가 소집이 되면은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양향자 의원 대신 그렇죠. 민형배 의원이 이러한 거 들어가는.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의 순방 일정도 그동안 논란이 됐는데 왜냐하면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회권을 민주당 소속의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기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럼 논란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해외 순방을 취소했다고 해서 일단은 민주당이 시간을 좀 벌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검찰 반발도 계속되고 있죠. 어제 이제 밤새도록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어서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 국민의 염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은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굉장히 민생 범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논리였고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 청구권을 다 삭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좀 여러모로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인권 침해를 당할 경우에 그걸 검사가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진다라는 게 평검사들의 논리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당선 후 첫 호남행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 민생 행보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대구 경북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지역 순회 일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어디를 가게 되나요? 일단 전북, 광주, 전남을 차례로 이제 찾게 되는데요. 일단 이 방문의 성격이 뭐냐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인수위 측은 이것은 이제 이 대선 때 약속을 했던 당선 인사 차원이다. 지역을 직접 찾아뵙고 당선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약속했다. 그걸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어떤 행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은 이 새만금 지역 일대를 이제 조망을 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모로 좀 민감한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한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아들 병역 의혹 관련해서 재검받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뭐 진단서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는데 정호영 후보자 아들이 이제 받아서 이제 그 4급을 받게 된 핵심적인 어떤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진단서를 보면은 이 의사의 소견은 이제 허리 디스크로 나와 있는데 이 진단명은 척추 협착이다라고 돼 있어서 이게 안 맞다. 그리고 요추 6번에 문제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요추 6번이라는 것은 없다.
또는 뭐 있는데 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서 어떻게 볼 것이냐 논란이 있다 보니까 MRI, CT 원자료를 공개해라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정호영 후보자 측은 이건 개인정보니까 공개할 수 없고 그동안 공언한 대로 국회가 이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주면 거기서 빠른 시일 안에 재검을 받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것이 늦어진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에 가서 자체적으로라도 재검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성장률 하락하고 물가 올라간다. 네. IMF 전망치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려 잡았는데요. 지난 1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0.5%포인트가 더 떨어진 것이어서 여러모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망치를 낮춰 잡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일단 올해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여러 가지 피해로부터 좀 회복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왔는데 그 회복이 좀 더딘 상황이어서 글로벌 공급망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국내적으로 고물가 상황이 또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부진, 수출 타격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 점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지는데 물가가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2022년 주요국 물가 상승률 이 전망 이 한 걸 보면은 한국의 경우에 이제 4%대의 물가 상승률 기록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면 이제 2011년 이후에 11년 만인 그런 상황이고요. 2%대 저성장 그리고 4%대 고물가가 동시에 있었던 거는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1998년 이후에 이후에 이제 처음인 겁니다. 그럼 이게 상황이 좀 어려운데 더더욱 이제 좀 걱정되는 상황은 이런 경우에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돈을 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고물가 상황과 저성장 상황이 그대로 겹치고 경기 둔화가 계속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가장 걱정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새 정부 출범 얼마 안 남았는데 어려운 상황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